혼잡사의 제주에서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리안 주근입니다. 네, 리뷰 영상은 지금 근 한 1년 만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뭐 그렇게 바쁜 건 아니었었는데 지금 이제 원래 본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간간히 영상으로만 올리고 리뷰도 사실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협찬을 못 받기 때문에 제가 구입한 것들만 이제 실제 사용해보고 리뷰를 좀 문과적 입장에서 올려드리곤 했었는데 그 사이에 살 수 있던 것들이 없었습니다. 뭐 2470이나 뭐 70200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줌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겁니다만은 잘 안 쓰다 보니까는 구입을 하지 않아서 딱히 이제 리뷰를 할 것이 없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각각 이제 카메라 구입을 하시면서 이런 카메라는 뭐 어떨까요? 저런 카메라 어떨까요?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또 혹은 그냥 좋다고 하니까 자신의 이제 그런 사용처를 고려하지 않고 물론 뭐 고려하지 않고 구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그냥 남들이 사니까 똑같이 이제 나도 한번 사야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목은 보시다시피 장비병 환자의 카메라들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카메라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말씀을 먼저 좀 밑밥을 깔자면은 저는 뭐 정말 푸 작가님이나 그리고 이제 또 우찌님처럼 전문적인 그런 리뷰어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전문 촬영 감독도 아니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세미 점오다 보니까는 약간의 좀 저의 주관적인 내용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카메라 저런 카메라 어떤 것들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카메라를 제일 먼저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할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은 저는 요 소니 액션캠을 가지고 영상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제가 이전에 제 강아지 채널을 운영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휴대폰으로 찍다가 그래도 휴대폰으로 찍었을 때 이제 외부에 나가서 아이들이 막 열심히 뛰노는 장면을 찍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요 액션캠, 소니 액션캠 이거는 XDR 3000R 요 세트인데 보시기에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지만은 얘도 굉장히 액세서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수 케이스 하우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단점이 LCD 창이 없다 보니까는 LCD 창 모니터를 따로 또 뽑아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4K 화질로 그리고 사이즈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영상으로 찍기에는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강아지들을 찍거나 그리고 동물들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반려묘들 이거 찍을 때 조금 액션 쪽 좀 액티비티하게 그렇게 이제 찍고 싶다 했을 때는 요 액션캠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산행 가실 때 저도 아직까지 이제 요거 가지고 있은 지가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4년 됐나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요 카메라를 아직도 갖고 있는 이유가 이제 여행을 갈 때나 산행할 때 바리바리 막 이제 그 미러리스 카메라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라이더분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나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 라이딩하는 그런 모습들은 요 액션캠으로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액션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그냥 케이스나 그런 것 없이 그냥 간단하게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갔냐? 자, 이 녀석은 오즈모에서 나온 오즈모 액션 제는 시리즈 2인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장점이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큐브형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이렇게 이제 LCD 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LCD를 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액션캠을 내가 LCD로 보면서 하는 게 뭐 중요하냐?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구입을 한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얘예요. 얘는 이렇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달아서 내가 목에다 걸고 팔을 자유롭게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영상들은 유튜브에 굉장히 또 많이 있으니까는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써먹는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고 또 장점이 얘 같은 경우에는 방수가 돼요. 그래서
물속에 잠깐 들어가서 뭐 바닷물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이제 좀 씻어줘야 되지만은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장면들을 좀 촬영하고 싶을 때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있고 얘는 또 이제 큐브 이렇게 꽂혀서 이렇게 이제 내가 셀카로 볼 수도 있고 좀 더 오랫동안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액션캠을 사용하는데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오즈모 액션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뭔가 특이한 독특한 것을 좀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녀석이 있습니다. 벌써 많죠? 네. 인스타 360에서 나온 인스타 1X라고 하는 건데 지금 시리즈 2까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1인치로 해서 화질이 좀 더 좋게끔 나온 것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360도 촬영이 돼요. 그래서 VR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쓰실 수 있고, 그리고 꼭 반드시 VR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촬영을 했을 때 내가 움직이는 그 방향에 따라서 내가 화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장면에서 내가 놓쳤던 부분을 모두 다 찍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얘가 굉장히 흔들림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고 막 뛰어가더라도 360도라서 그런지 이렇게 막 흔들리거나 화면이 흔들리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봉을 가지고 돌렸을 때 굉장히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단점은 지금 그 인스타 360에서 뭐 내가 이게 4K다, 뭐 6K다, 8K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내가 보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러리스의 그 부분에서 4K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4K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 장면 자체로는 화소수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점. 물론 지금 나온 거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인스타 360X를 구입을 하고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끔씩 나 이거 정말 특이한 거 한번 찍고 싶다 했을 때만 활용을 했던 그런 카메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난 이거 들고 다니는 거 좀 귀찮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인스타 360 고라고 하는, 얘는 이렇게 조금해서 얘도 똑같이 가슴에다가 달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60도는 아니고요, 액션캠처럼 굉장히 좀 간단하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인스타 360에서 어차피 저한테 그 리뷰를 맡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인스타 360 같은 경우는 제가 활용했을 때 뭐 1인치 라이카에서 뭐 이제 그 MOU를 해가지고 같이 만드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것들은 화질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이 사용을 하면서 요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뭐 좀 작품으로 찍고 싶다, 그것보다는 그냥 재미있는 간단한 장면을 찍으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액션캠 이게 간단하게 찍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좀 시네마틱하게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좀 찍고 싶다. 왜냐면 액션캠 같은 경우가 지나갈 때 카메라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조금 그런 좀 그 다이나믹하고 좀 액티비티한 것을 찍을 수 있는데, 좀 부드러운 영상을 찍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오즈모 포켓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액션캠 사이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오즈모가 물론 그 다른 뭐 고프로나 그런 액션캠에 비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화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영상을 좀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를 가지고 유튜브로 활용하셨을 때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커버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과 이제 2에서 지금 2까지 나오는데, 2에서는 조금 더 액세서리들이 좀 나와서 좀 재미있게 그런 부분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 모드로 들어가면은 약간 이제 우리 S로그나 C로그 이런 분위기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좀 보정하기 좀 쉽게 그렇게 만드는 기능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활용을 했을 때는 소니, 그리고 인스타 360, 그리고 오즈모 이렇게 이제 그 액션캠을 봤을 때는 화질을 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소니가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즈모, 그리고 이제 인스타. 그리고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좀 재미있는, 그냥 잠깐 그냥 인서트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찍기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편리하게 다양하게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또 오즈모 제품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소니는 소니 액션캠을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불편은 해요. 배터리도 굉장히 짧게 끝나고, 하지만은 얘네가
화질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액션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고프로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프로를 아직까지 써보질 않아서 왜 못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캠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반려견들이 막 뛰어노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뭐 수영을 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많이 쓰시고, 그리고 이제 산행, 그리고 뭔가 좀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기 어려울 때 활용하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사진을 찍거나 뭐 브이로그, 유튜브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분들이 어떤 카메라를 또 많이 쓰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소니 A3, A7가 없죠. A7 마크 3, 뭐 마크 4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많이 브이로그를 많이 찍기도 하시는데요. 뭐 풀프레임 바디죠. 근데 그것으로선 조금 많이 무겁고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카메라가 좀 어떤가 싶습니다. 이 녀석은 소니 GV1이라고 하는 그런 카메라인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스위블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가 또 달려져 있어서 마이크 수음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소니의 제품이고, 그리고 사이즈 렌즈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1.8에서 2.8까지 조리개가 굉장히 좀 밝은 조리개가 좀 그래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활용하기에 좀 좋은 그런 카메라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녀석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나와서 활용을 하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화질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좀 편합니다. 그리고 가볍고 조그맣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브이로그를 찍으시거나,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처럼 나를 찍고 내가 들고서 셀피 촬영을 하고 하는 것이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 같은 경우에는 배경 흐림 장치까지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르면은 내가 배경이 이제 조금 내 배경 뒤를 조금 더 날려주면서 조금 더 예쁘게 그리고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브이로그용으로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이유가 소프트 스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우리 뽀샤시라고 하죠. 그래서 뽀샤시 작용을 얘가 잡아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GV1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초보분들,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편집하면서 막 색 보정하고 이게 어려우시다 보니까는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하시기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밑에다가 요거는 이제 슈팅 그립이라고 하는, 얘는 유선 슈팅 그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걸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얘는 좀 저렴합니다. 무선으로 되는 건 좀 비싼데, 얘는 한 5만 원대 정도, 조금 더 비싼가요? 그래서 요런 가격,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달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멀티 케이블을 끼워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끼워주면은 이제 삼각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얘를 펴주면 이렇게 삼각대가 되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서 나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간단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브이로그 뭐 맛집 투어 이런 데 가실 때 막 큰 카메라 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 때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렌즈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줌이 되면서 이제 화각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다양한 렌즈를 사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GV1 아니면은 이제 GV-E10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전혀. 난 얘를 그냥 가지고 간단하게 쓰겠다 하시면은 GV1을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렌즈를 그래도 좀 갈아가면서 많은 화각을 가지고 활용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GV-E10이라고 하시는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는 왜 두 개를 다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얘는 제가 우선 미리 말씀드린, 얘는 저는 이제 렌즈를 갈아 낀 거예요. 자, 이렇게 렌즈를 교체를 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원래 번들 렌즈라고 하는 좀 간단한, 좀 더 작은 렌즈가 들어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삼양 12mm 2.0 렌즈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얘랑 GV1하고 그냥 거의 기능은 비슷하다고 좀 저는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얘는 렌즈를 교환할 수가 없고 렌즈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렌즈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풀프레임 렌즈도 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이외에 풀프레임 렌즈나 뭐 다른 소니 바디를 뭐 소니 미러리스를 또 가지고 활용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서브 정도로 활용하시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크롭 바디라고 해서 풀프레임 렌즈에 비해서 센서가 조금 더 작거든요. 한 70-80% 좀 더 작아서 일반적인 렌즈보다는 조금은 어둡고 그리고 조금 화각이 좀 좁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렌즈를 가지고 조절을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요 아래 좀 보시는 이 녀석, 요것이 슈팅 그립, 요게 이제 새로 나온 이제 블루투스용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금 더 길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잡고 찍었을 때 굉장히 조금 더 얼굴을 조금이라도 좀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녀석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줌 인 아웃, 그리고 녹화 버튼 그리고 여기 사진 버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GV1로 말씀드리면은 얘도 이렇게 스위블 액정으로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GV1처럼 이제 배경 흐림까지 다 되어서 브이로그용으로 또 그리고 일반적인 사진 촬영을 하시는 용으로 굉장히 좀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카메라, 요 정도 되는 카메라에서 조금 내가 좀 작은 것을 좀 더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게 카메라입니다. 액션캠만 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1인치 센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이즈 렌즈, 그러니까 소니에서 나온 RX0 Mark II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단점이 조리개 값이 f4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개를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점이 얘는 방수도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가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험지, 그냥 우리가 바닷가로 본다면은 모래사장이나 이런 데다 그냥 좀 파묻혀 있어도 아무 말짱한 아주 그런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 이런 카메라도 좀 나오고 있다. 요거는 좀 스몰 리그를 껴서 제가 요 앞에 요 광각 컨버터 렌즈, 요거 리코 거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스몰 리그의 케이지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빼면은 굉장히 작은 카메라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사진을 찍고 싶은데 가방에 카메라 바리바리 좀 챙겨가기는 싫고, 지금 요런 GV1도 조금 주머니에 놓고 다니기가 좀 귀찮고, 그래서 나는 가방이 아니라 그냥 내 주머니에다가 카메라를 넣고 싶은데 화질은 좀 더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RX0 Mark II 요것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화질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유튜브에 최마태님인가요? 그분께서 요걸 가지고 사진을 찍으신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핸드폰으로 찍어도 잘 찍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크롭 1인치 센서와 이제 크롭 렌즈, 그러니까 크롭 바디를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풀프레임 렌즈, 풀프레임 카메라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활용하고 있는 풀프레임 바디는 소니 알파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소니 알파 1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간단하게 난 취미용으로만 그렇게 활용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솔직히 소니 알파 1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소니 알파 1 같은 경우는 소니에서 가장 이제 높은 등급의 바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상업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나는 취미이지만은 나는 그래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난 지갑 사정 걱정할 필요 없이 나는 그냥 무조건 제일 좋은 거를 가지고 내 카메라 사진 생활, 영상 생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알파 1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냥 이제 취미로 좀 시작할 거고, 그리고 난 영상이 그냥 유튜브 영상을 찍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소니 알파 1까지 가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 소니 알파 1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장점은 높은 화소, 그리고 연사 속도,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 8K까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장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사진으로는 영상으로도 깔 건 없습니다. 그냥 영상으로는 얘가 좀 발열이 있다 보니까는 영상이 조금 이제 중간에 좀 끊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단점이긴 합니다만, 얘는 캠코더가 아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얘를 뒤에 이렇게 이제 카바를 열어주거나 배터리를 뚜껑을 좀 열어주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제가 실험을 했을 때는 심지어 1시간 반 이상 그렇게 활용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시작을
영상을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사진을 이제 좀 배워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 A7 마크 3 혹은 마크 4 그러니까 마크 3가 있으신 분은 마크 4를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처음 시작할 거다. 근데 크롭보다는 풀프레임으로 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소니 α7 마크 4 정도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좀 사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좀 다가가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 소니 α7의 R3, R4 R 시리즈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뭐 다 아는 얘기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쓰시는 분들은 소니 α7 S3 S급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영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찍을 거다. 그리고 난 좀 돈 받고 영상 찍는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다들 S3 많이 사용하시거나 그리고 지금 이제 찍고 있는 FX3 그리고 FX6 FX9 쓰시는 분들은 뭐 제가 감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풀프레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α1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최상급의 취미를 즐길 거다 혹은 상업적으로 좀 활용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α1을 저는 이제 쓰신다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정말 최고의 바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취미 정도로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α7 정도 α7의 뭐 M 시리즈나 아니면은 S 시리즈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취미용은 M에서 딱 끝내시면 좋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α7 마크 3, 마크 4를 구입을 하신 분들이 렌즈를 GM 렌즈급을 꼭 고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GM 렌즈급으로 굳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좀 비교해 봤을 때는 GM 지금 오늘은 바디 얘기만 합니다만은 렌즈 얘기만 살짝 하자면은 GM 렌즈도 GM 렌즈나 일반 렌즈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뭐 색소차가 막 나고 하는 거는 정말 역광이 세게 나오거나 좀 어두운 거를 좀 내가 밝게 찍고 싶다 이런 부분으로 내가 진짜 극한 상황에서의 차이가 확 나는 것이지 일반적인 상황들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가셔가지고 이런 지금 맑은 날에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으실 때는 큰 티가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못 찍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소니 α1으로 찍나 FX 지금 FX3 요걸로 찍나 아까 보여드렸던 GV E10으로 찍나 유튜브로 보면 별 차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날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굳이 내가 무조건 나는 지금 M3를 갖고 있으니까는 난 무조건 R로 가야 돼, 무조건 S로 가야 돼, 무조건 α1을 사야 돼, FX를 꼭 사야 돼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풀프레임 바디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풀프레임까지 끝났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됐구나 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풀프레임 바디라고 하는 것이 이제 35mm 이렇게 이제 잡혀져 있는 그 기준. 최근에 이제 거의 풀프레임 바디를 다들 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다 보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병 환자의 끝은 어디인가가 이 영상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네. A1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정말 좋은 바디고 그리고 역동적인 사진들, 강아지 사진부터 시작해서 야외 스냅, 스튜디오 사진 정말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끔씩 조금만 더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활용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 중형 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크롭 바디, 그러니까는 풀프레임 바디에 비해서 크롭 바디가 센서가 조금 더 작습니다. 한 70~80% 작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반대로 풀프레임 바디에 비해서 센서 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퍼센테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중형 카메라하고 풀프레임하고 센서 크기를 비교한 것들도 올려놨는데 지금 이 중형 카메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제 센서 크기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센서가 커지면은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화소가 높으면은 좋은 카메라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더 많은 그 점들이 있는 거니까는. 그런데 단점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센서는 그 도화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화지 크기가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풀프레임 카메라보다 센서가 더 커서 도화지가 더 크기 때문에 빛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화소가 높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화소의 사이즈가 이제 좀 넉넉한 거죠. 그러면은 빛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좋은 색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깨지는 부분도 좀 적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제가 후지 카메라는 거의 사용을 그 전에 안 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좋은 카메라가 지금 또 처음에 신품 나왔을 때 이후에 좀 중고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예, 후지가 빨리 떨어집니다. 소니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 요거 신품 나왔을 때 제값 주고 샀는데 지금 벌써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이상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와이프가 선물로 해준 건데, 요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촬영을 좀, 요거는 영상보다는 다 이제 사진으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센서가 좀 더 크면서 좀 더 뭐랄까 좀 맑은, 그리고 좀 깊이 있는, 좀 개조는 아니죠, 좀 깊이 있는 색을 좀 낼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카메라가 요 소니가 아니라 후지 GFX 50S2. 이름도 깁니다. 다시 후지 GFX 50S2, 마크 2 버전이고요. 얘의 장점은 이렇게 틸트가 이렇게 되고요. 틸트가 또 재미있는 게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세로로 찍을 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물론 중형 미러리스의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소니 알파 1이나 뭐 그냥 소니 카메라의 풀프레임 카메라로 기준을 보자면은, 우선 소니로 보겠습니다. 우선 AF를 잡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물론 얘보다 더 빠른 게 100S라고 있는데, 100S는 50S2보다는 굉장히 더 빠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에 비하면은 굉장히 느려 터진 놈이죠. 근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막 역동적인, 막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그리고 스포츠 경기, 그거를 가지고 찍으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물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말 조심해야 되니까 또 공격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좀 정적인, 딱 예를 들면은 모델분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델분이 포즈를 잡고 잠시 좀 멈출 수 있는, 그랬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고 색도 굉장히 좀 예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히 후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필름의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카메라죠. 그래서 AF 속도나 연사 속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떨어지고, 그리고 얘가 중형이기 때문에, 중형이고 화소도 좀 높기 때문에 좀 처리 속도도 조금 늦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금 느리지만은 굉장히 사진 찍었을 때는 정말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제 영상 이전에 보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요 하셀블라드, 저는 사실 요 후지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좋은 렌즈입니다만은, 와이프랑 이제 와이프랑 식당을 가거나 어디 잠깐 여행을 갈 때 그때 이제 스냅용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사실 후지가 얘보다 더 무겁기는 해요. 근데 요 하셀블라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그리고 또 실내에서 모델분들 사진을 촬영을 할 때 하셀블라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가볍기는 후지 GFX 50S2보다 더 길어. 굉장히 가볍고 편리합니다. 다만 얘의 단점은 가격이 좀 사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가격이 좀 높습니다만은 소니 알파 1하고 바디 가격은 비슷합니다. 근데 렌즈 가격들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얘가 좀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셔터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렌즈에 달려져 있다는 거. 그리고 얘의 단점은 역시 이제 뒤에 A시팅이 굉장히 소니에 비해서는 너무 좋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 단점은 이제 얘가 AF를 잡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늦고, 그리고 연사는 거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초에 2장, 3장, 2.7장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연사도 좀 안 되긴 합니다. 다만 색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소니에서는 물론 이제 고정을 하면은 조금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고정을 하고 살짝 색을 만지더라도 굉장히 좀 깊이 있고 뭔가 좀 진득한 그런 색감을 내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다 모든 카메라 중에서 너 딱 하나만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걸 가지고 너가 좀 상업적인 것도 찍어야 돼 하면은, 저는 이제 아까 보셨던 소니 알파 1을 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너는 그냥 상업적인 거 말고 네가 찍고 싶은 거 편하게 찍어야 돼, 근데 딱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면 저는 요 하셀블라드 X1D 마크 2 요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가격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중국 가격은. 왜 다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비싸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렌즈의 그 가격들도 좀 많이 높은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그 렌즈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얘 말고 이제 907도 있는데 제가 907하고 얘하고 계속 좀 비교를 하다가 딱 하나 때문에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뷰파인더. 얘는 뷰파인더가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는데 907 같은 경우는 뷰파인더 없이 바로 이제 LCD 창으로 LCD 모니터를 이렇게 보는데 아시다시피 제주에서는 빛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LCD 모니터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907은 예쁘지만은 쓸 수가 없겠다 해서 좀 빼버리고 가장 그래도 카메라다운 이 녀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조금 풀프레임도 좋지만은 여기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나는 중형의 맛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가 이런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도 있다는 거, 약간 이제 풀프레임보다는 살짝 좀 더 높은 그런 단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중형 카메라에 비해서 센서도 좀 더 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찍는 거를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 찍었을 때 그 느낌이 타각하면서 뭔가 좀 이게 카메라인가 싶은 정도의 그런 좀 느낌은 좀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셀블라드가 조금 더 심하고 틱 하면서 틱틱 이런 소리가 나고, 후지는 그래도 텅텅 이런 소리가 좀 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또 사진을 예전부터 좀 하셨던 분들, 그리고 약간 좀 아날로그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예전 우리 DSLR이라고 하죠. 그거의 셔터음은 잊지 못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라이카 쓰시는 분들, M 시리즈 뭐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진짜 카메라지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라이카는 SL2를 쓰다가 판매를 해버렸고요. 지금 Q2 모노크롬을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계속 지금 뽐뿌를 참고 있습니다. 나는 핫셀이 있으니까는 라이카 쓰지 마라. 라이카 더 살 필요는 없어. 여기서 더 들여오는 거는 이건 정말 아니야. 라고 뽐뿌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닐 것 같고요. 자, 끝판왕의 카메라가 바로 중형 미러리스 빼고 그냥 중형 카메라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페이즈 1입니다. 카메라 굉장히 크죠? 네, 굉장히 두껍고 겁나 무겁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를 사용할 때는 저는 이제 그 스트랩을 끼기도 하지만은 스트랩을 거의 끼지 않고 여기 손목 밴드를 하고 이제 요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무게는 요거는 거의 한 무게가 한 4-5kg 정도? 거의 FX3에 짐벌 달고 거기에 모니터 달고 마이크 달아도 얘보다 뭐 더 무거울까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의 단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겁나 비싸고요. 정말 비쌉니다.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비싸야 돼 할 정도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쌉니다. 그리고 이 뒤에 요거는 카메라가 있고, 요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백이 있고, 렌즈가 있고, 요 뷰파인더도 따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분리해서 팔아요. 이게 한 200만 원 됩니다. 정말 비싸요. 네. 자, 얘의 단점. 자, 이렇게 비싼 됐나요? 고장나면 안 되니까. 얘가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동영상 그딴 거 안 되고요. 그리고 연사?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F가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딱 그 모니터 잡으면은 AF 그 점을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가운데에 AF가 있어서 가운데를 잡고 내가 찍고 싶은 그 초점을 잡고 옮겨서 이런 식으로 좀 찍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단점이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요즘 세대에 굉장히 빠른 SD 그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언제적 건지 모르는 요 CF 카드, CF 익스프레스도 아닙니다. 요 CF 카드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다는 거 있습니다. 네,
그럼 얘는 왜 구입을 했느냐? 저는 지금 요거에 요 디셀백, 요거는 사실 카메라는 XF라고 하고, 그리고 뒤에 디셀백이 1 시리즈냐 2 시리즈냐 3 시리즈냐 지금 4 시리즈까지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1 시리즈거든요. 정말 옛날 거. 근데 여기에서 뒤에 이제 80이 붙으면은 8천만 화소, 150이 붙으면은 1억 5천만 화소.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풀프레임도 뭐 굉장히 높은 화소 많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서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센서가 일반 풀프레임 바디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크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훨씬 더 크고, 아까 보여드렸던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 그것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촬영을 했을 때 이거는 진짜 주관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스튜디오에서는 얘를 거의 메인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찍었을 때 그 색감, 그리고 그 디테일, 이런 부분들이 정말 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거의 완벽하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작품이 나옵니다. 단 에러들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러라고 하는 것은 이 카메라 자체의 에러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좀 마음에 들지 않은 사진들,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막 역동적인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좀 단점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딱 아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었던 후지 중형 미러리스나 하셀블라드 중형 미러리스 그것을 찍을 때처럼 내가 모델을 정확하게 포즈를 잡고서 내가 딱 심호흡을 잡고 한 장 찍는데 뭐 한 2초나 3초 정도를 시간을 잡고 찍겠다 했을 때는 정말 최고의 카메라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니로 찍어도 크롭 카메라로 찍어도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원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카메라에서 나오는 원본 자체의 그런 품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상업적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많이 쓰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냥 와 하면서 어디 좀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해서 구했다가 지금 다시 팔려고 해도 가격이 많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진짜 매니아층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요거는 미러리스가 아니다 보니까는 그냥 좀 더 오래오래 쓰면서 나중에 누군가에게 저는 자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후계자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누군가에게 갑오처럼 좀 물려주고 싶은 그런 바디이긴 합니다. 그래서 디셀백도 지금 돈이 되면은 여기 지금 제가 180을 쓰고 있는데 IQ 3 시리즈나 4 시리즈 이렇게 조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라이브 뷰 같은 것도 안 돼요. 제가 보여드리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라이브 뷰 이딴 거 없습니다. 그냥 요 뷰파인더로 싹 봐야 되고요. 그리고 뷰파인더도 요거 없이 이제 웨스트레벨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가끔씩 우리 옛날 그런 걸 유럽이나 그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거 있잖아요. 밑에서 보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냥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쇠붙이에다가 필름 하나 붙여놓은 건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달면은 문제가 이제 동조기를 못합니다. 그게 단점이 있어요. 근데 페이지 1에서 말하는 것은 동조기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프로포토 비싼 애들은 비싼 애들만 노는 것 같아요. 그거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프로포토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동조기 없이 사용을 해도 다 자동으로 찍히는 것이 장점입니다만은, 저는 조명을 고독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어퍼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이제 동조기 쓰고 하면서 좀 허리 숙여가면서 고생을 해가면서 찍었을 때 제 만족감도 그렇고 사진을 받으신 분들의 만족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찍었을 때 찍을 때마다 좋아 약간의 카타르시스, 변태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 게 요겁니다. 들리시나요? 요 셔터 이것 때문에 이런 맛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카메라 업체들이
많은 카메라 업체들이 과거의 그런 셧다운을 좀 많이 재현을 해주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을 보여드리면서 액션캠서부터 그리고 이제 뭐 크롭 렌즈, 자, 액션캠서부터 크롭 바디, 그리고 풀프레임 바디, 중형 미러리스, 그리고 중형 DSLR까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저는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바라는 점은 제 찍는 실력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제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카메라들이 있으니까는 나에게 맞는 카메라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와 좋은 게 있으니까는 사야지 해서 그렇게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어떤 것을 찍을 거고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카메라도 막 그 장비 막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그냥 여행을 갈 때는, 그러니까 뭐 그 사진 촬영을 할 때는 그냥 좀 간편하게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나는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나는 그랬을 때는 어떤 장비로 어떻게 한 큐에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는 나는 사진을 찍고 싶어. 사진을 찍고 싶은데 여행을 가서 막 짐 많고 막 여자친구, 보통 여자친구랑 이제 가족이랑 같이 가시니까요. 여자친구랑 가족이랑 같이 막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풀프레임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액션캠, 그리고 컴팩트 카메라, 이런 간단한 것 가지고 그냥 잠깐 찍으시는 거,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날 좀 쳐다보고 뭐 찍고 있는 이런 거를 밝히고 싶지 않아, 이러시는 분들은 그런 컴팩트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 인스타 이렇게만 올릴 거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 액션 캠,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 이제 컴팩트한 이런 크롭 카메라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제대로 이제 좀 사진을 좀 찍을 거야, 뭐 공모전 같은 것도 한번 나가보기도 할 거고, 그리고 가끔씩 누가 좀 추천을 해주면은 좀 돈 받고 사진을 좀 찍어보기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풀프레임 바디를 한번 좀 사용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나는 그냥 여유가 있으니까 풀프레임부터 시작을 할래 하시는 분들도 좋죠. 뭐 크롭 카메라보다는 풀프레임 바디가 훨씬 더 좋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난 좀 더 디테일한, 그리고 남들이 잘 쓰진 않지만은 뭔가 좀 업그레이드된 좀 깊이 있는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러리스,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 혹은 중형 DSLR 카메라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에 나쁜 카메라는 없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카메라는 없습니다. 네. 다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좋은 아이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든 도움이 되지 않으셨든 여기 끝까지 보신 분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감사드리면은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도 이제 1000명 좀 되고 싶어요.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서, 댓글에서 나 이런 카메라, 이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전문적인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활용하면서 써보면서 어땠었다, 저땠었다, 그리고 이런 분은 추천합니다, 이런 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카메라별로 이제 렌즈가 어떤 렌즈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분들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남기려고 합니다. 아마 10월 말 11월부터는 제가 좀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이거는 말씀드려도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우와 하면서 기대하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제 기록을 남긴다면은 지금 이제 다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필름 다큐로 해서 한 1분에서 3분 사이에 많은 제주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직업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쇼필름으로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혹 나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나 이런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밑에 댓글 혹은 제 개인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정서스럽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끝까지 영상 봐주신 많은 분들, 네, 많으시겠죠? 벌써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크리에이터 주군이었습니다.